안녕하십니까. 송선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안경테로 사용되는 소재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번 차시부터는 이제 금속 소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속 소재 같은 경우에도 비금속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금속성이 좀 낮은 저급의 그런 이제 금속이 있었었고, 또 이제 요것과는 또 비교되게 귀금속 소재, 좀 귀한 금속, 좀 물성도 좋고 고가의 그런 금속 소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금속성이 낮은 비금속이냐 귀금속이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살펴볼 거고요.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비금속에 포함이 되는 이런 재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재질들은 이제 비금속 소재고, 보통 이런 것들은 어, 완전 요것만 가지고 사용되지 않고 이제 소지금속이라고 해서 내부의 어떤 뼈대를 구성하는 그런 이제 재료로 사용이 되고, 결과적으로 외부를 이렇게 이제 싸게 되는, 외부에 드러나는 것들은 보통 그 도금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안경테로 사용되는 재질 중에서 비금속 재료들, 지금 순서대로 보시게 되면 구리계 합금도 있고 니켈계 합금도 있고 알루미늄계 합금, 마그네슘 합금, 그리고 철 합금의 형태인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제 금속 소재 중에서 티타늄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됐었던 이제 금속 소재라고 하면은 이제 구리계 합금, 뭐 그전엔 납도 있었지만 요것들을 이제 필두로 해서 쭉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해왔거든요. 역시 이제 초기에 이 구리계 합금이 사용됐었던 이유는 당연히 안경테로 만들기에 굉장히 가공성도 좋고, 안경테가 만족해야 되는 어떤 그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족이 됐었기 때문에 이 구리를 많이 사용을 했겠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무슨 게 합금, 무슨 게 합금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구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그러니까 구리가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구리계 합금. 예를 들어 니켈계 합금은 이 합금의 형태 중에서 그 함유하고 있는 그 조성비에서 니켈이 가장 많은 경우에 니켈계 합금,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조성비도 이제 적혀져 있을 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섞였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큰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이제 적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안경테로 사용하기에 필요한 물성들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섞일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구리가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사용됐었던 형태는 구리계 합금이고, 그 다음에는 또 니켈계, 알루미늄계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개발이 되고 이제 사용이 됐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하는 거잖아요. 좀 더 가볍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보건성이 좋아서 사용하기 용이하게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어 왔다. 이렇게 큰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금속 안경테 중에서 비금속 부분 먼저 살펴보고, 차후에 귀금속 부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비금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전에 살짝 살펴봤는데, 초기에 사용됐었던 거는 구리 합금 형태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구리 합금도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황동, 청동, 양백. 양백 같은 경우에 이름이 니켈 실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구리계 합금, 구리가 제일 많긴 하지만 니켈이 꽤 많이 들어 있어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성질상 좀 백색을 띠는 경향이 있고 부식에 굉장히 강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백이 이제 니켈 실버인데 색상이 이제 좀 하얗겠다라는 거 예상이 되실 거고요. 부식에 강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이제 베이스 메탈, 소지 금속, 뼈대가 되는 이제 금속 재질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랑카지라고 하는 이제 탄성이 굉장히 좋은 구리 합금도 있고,
있고, 그리고 베릴륨도 요 한 5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요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온 게 니켈 합금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구리나 니켈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좀 높아요. 비중이 한 8.89, 약 9 정도 되거든요. 금속 중에서 꽤 이제 무거운 편인 거죠, 사실은. 이제 그에 반해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티타늄은 가볍다라는 것이 굉장히 장점인데,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가벼운 편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무게적인 부분에 있어서 니켈이 좀 좋은 건 전혀 아니에요. 구리랑 비교했었을 때는. 그치만 니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니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백색의 고광택적인 어떤 미적인 부분을 또 만족시킬 수도 있고, 또 부식에도 강한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니켈 합금이 사용이 됐었는데, 니켈 합금의 대표적인 게 이제 모넬 그리고 하이니켈이 있어요.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좀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니켈이 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보통 하이니켈이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내부에 이 니켈이 80% 이상은 있어야지 하이니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계 합금에는 대표적인 듀랄루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알루미늄은 사실 안경테 외에도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아니면 어떤 뭐 이제 기계적인 어떤 그런 이제 부분을 만족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금속인데요. 알루미늄 딱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그리고 이제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이용한 어떤 식기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하고 저자극이고 그리고 가볍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안경테로도 사용하기에 적합한데, 조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용접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돼서 조금 이제 만들 때 가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말고는 또 굉장히 좋은 물성을 지니고 있죠. 자, 그리고 마그네슘 합금의 형태도 사용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마그네슘 합금을 안경테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자, 일단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안경테로 사용되는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워요. 비중이 한 1.78 정도 되거든요. 구리가 아까 한 9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볍다라고 한 티탄이 한 요거의 절반 4.5 정도 되는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1.78이면 정말 정말 가벼운 금속이거든요. 너무 가벼워서 좋습니다. 근데 이 가벼운 거는 너무 좋지만 조금 물성상 굉장히 무르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무르면은 좀 경질이기 때문에 기스나고 이런 부분은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 마그네슘을 주로 한 합금의 형태보다는 요것과 알루미늄을 같이 이렇게 섞은 형태로, 이제 다른 곳에 좀 이제 섞여진 형태로 보통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티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금속 소재이기 때문에 이 특징을 아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후에도 티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시겠지만, 이 티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인 타이탄 혹시 아시나요? 그 타이탄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융점이 굉장히 높아요. 녹는 점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1600도씨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에 굉장히 강하고 성질 자체도 굉장히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강조하려고 이름 자체를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거인의 이름을 따서 이제 타이탄인데 티탄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티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소재 중에서도 가볍기도 하고 강하고 그런 이제 좋은 물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체 친화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물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이제 이 금속 소재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 티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 티탄의 형태, 이제 티탄을 90% 이상 함유할 때 순 티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형태로는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티탄이 강도는 굉장히 센데 경도가 약해요. 되게 좀 이렇게
경질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했었을 때는 조금 안경테로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합금의 형태로 이용을 하거든요. 뭐 알파 그 티탄 합금 형태, 뭐 베타 티탄 합금 형태, 알파 베타 티탄 합금 형태 여러 가지 이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후에 이제 특징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나중에 언급해 드릴 NT 합금 형태가 있어요. 니켈이랑 티탄이랑 이제 합금시킨 형태인데 요 합금의 형태가 형상 기억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로 일정한 온도에서 자기의 형태를 기억했다 다시 돌아오는 보건성을 가지는 그런 이제 형상 기억 합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경테로서 좋은 그런 물성을 가진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탄과 함께 이 티탄 합금의 형태인 그 NT 합금 형상 기억 합금에 대해서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금속 소재로 분류되어 있는 재료들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살펴볼 이제 귀금속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귀금속 하면 금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죠? 금이 뭐가 좋을까요? 금은 정말 이제 인체 적합성이 좋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데 이제 뭐 보철 재료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넣었을 때도 이제 연성이 있다 보니까 안에서 크기가 이렇게 조금 맞지 않아도 안에서 저절로 이제 맞아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연성이나 전성이나 이런 부분도 좋고 산에도 강해가지고 부식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이제 물성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귀금속 소재로서 안경테에서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이기는 한데 요런 뭐 금이나 은이나 백금이나 위에 있는 이런 귀금속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성들은 좋을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경테를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첫 번째로는 너무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쌀 테고 그죠? 비쌀 테고 그리고 무게도 무겁습니다. 무겁고 그리고 금이나 은 보시게 되면 굉장히 무르잖아요.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이제 가공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만들었었을 때 너무 무르기 때문에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만들지는 않고 합금의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합금의 형태로 만들었었을 때 이제 금의 순도가 한 18K, 14K 정도로 만들거든요. 그럼 조금 이제 뭐 단단하거나 어떤 기계적 가공성 이런 걸 만족할 수 있게끔 다른 것들이랑 섞어가지고 만들 텐데 그래도 그렇게 만들었었을 때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고 보통 사용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금장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아까 이제 이 비금속 재료들 있잖아요.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이런 것들을 뼈대로 해서 그 위에다가 전선에 피복 입히듯이 위에 싹 입혀가지고 사용하는 금장 금피복의 형태를 예전에는 또 많이 뭐 선호를 하고 했는데 실제 지금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금도금의 형태예요. 코팅하듯이 이렇게 입히는 형태죠. 예전에는 이제 도금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 도금막이 쉽게 벗겨진다라든지 또 색상이 원하는 만큼 아름답게 나지 않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금장을 훨씬 더 좀 고품위의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인식을 했지만 사실 지금은 도금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뭐 색상 부분이라든지 밀착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장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금을 많이 써가면서 또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훨씬 더 불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장이 지금은 거의 금장도 많이 만들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금도금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 방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시고 특히 금장이랑 금도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만드는 부분도 차이가 날 테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성 자체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는 비교를 해서 꼭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제 귀금속 소재로 사용되는 거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귀금속 소재는 요 이제 100% 귀금속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합금의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대부분이 금도금의 형태로 이렇게 코팅하듯이 이렇게 표면 처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또 도금
을 하는지, 금도금 말고도 도금하는 형태가 표면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표면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안경테로 사용되는 비금속 재료들의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다양한 재료들을 제가 이렇게 표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표로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후에 각각의 어떤 특성을 기억을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무슨 계합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요 재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게 이제 초기에 사용됐던 모델부터 쭉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초기에 사용됐었던 비금속 소재, 이제 구리기 합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 소지금속, 베이스메탈, 바탕금속이란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금속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아예 이제 요 비금속 소재만으로 안경테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뼈대를 구성을 하고 그 위에다가 보통은 표면 처리를 해서 안경테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뼈대가 되는 그런 금속을 소지금속, 베이스메탈, 바탕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리합금, 구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탄력성 부분이라든지 가공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잘 만족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보시게 되면은 구리가 조금씩이라도 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먼저 초기에 사용됐었던 구리기 합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정도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황동 브레스라고 하는 이 구리기 합금은 조성이 구리가 가장 많고 거기에 아연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진 두 개가 대부분을 이제 이루고 있는 이원합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황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떠올리시면 되냐면, 녹그릇 혹시 집에 있으신가요? 녹그릇? 그거 떠올리시면 되세요. 그래서 녹그릇 같은 경우에는 관리 잘 못하면은 까맣게 변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사실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구리기 합금은 청동 브론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브론즈 컬러 떠올리시면 되세요. 자, 요거는 구리에다가 마찬가지로 구리에다가 주석이 이렇게 이제 섞여진 형태의 합금입니다. 역시 두 가지가 줄을 이루고 있는 이원 합금의 형태이고요. 청동 같은 경우에 물성적인 부분에서 황동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고 탄력성도 좀 있어가지고 안경테 템플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재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양백이 있어요. 니켈, 실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부에 니켈이 들어있는 거죠. 니켈. 자, 요거는 구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니켈 그리고 아연이 이렇게 포함되어진 삼원합금의 형태입니다. 삼원합금. 자, 이 이제 양백, 니켈, 실버 같은 경우에는 니켈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 색상이 조금 밝은 백색깔을 띠기도 하고 부식성이 좋겠죠. 이제 부식성에 대해서 부식이 잘 안 된, 내부식성이 좋겠죠. 그죠? 부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두 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이 이 소지 금속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질이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뼈대가 되는 소지 금속으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질 양백, 모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랑카지가 있는데요. 이제 블랑카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개발할 때 그 의도 자체가 템플브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로덴스톡사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브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탄력성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탄력성이 좋은 재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구리를 기본으로 니켈 그리고 앞서서 언급되었던 아연 주석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 사원합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소지금속으로 브랑카지도 많이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브랑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재질의 이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주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브랑카지도 소지금속으로서 굉장히 좋은 재료이긴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그 구리계 합금이 베릴륨 동이었는데 구리에다가 베릴륨 그 외 아주 이제 소량의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진 그런 이제 합금의 형태인데요. 베릴륨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을 해주실 게 구리계 합금 중에서 가장 강도와 경도가 센 그런 이제 합금의 형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정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딱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탄력성이 좋다. 요건 내부식성이 좋아서 소지금속으로 많이 이용된다. 역시 탄력성이 좋아서 다립으로 이용하기 좋다라는 거, 뭐 강도와 경도가 세다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딱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 위에 이제 부수적인 부분들을 이제 쭉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외우시기 편하실 거예요. 재료학이다 보니까 좀 외울 내용이 좀 많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켈계 합금. 니켈계 합금은 2가지가 여기서 소개가 되는데 먼저 모넬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넬이라는 거는 이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모넬이란 이름을 이제 지었어요. 모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켈이 제일 많겠죠. 니켈이 많고 그 다음에 구리 그 외에 뭐 몇 가지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 거고 요것과 이제 비교를 해서 하이니켈을 보시게 되면은 니켈이 들어있는데 이런 하이니켈이란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합금에 있어서 니켈 함량이 80% 이상이 돼야지 하이니켈이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하이니켈의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하이니켈의 조성을 보게 되면 니켈이 한 85%, 그 다음에 크롬, 그 다음에 은, 그리고 소량의 이제 구리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니켈로 사용되는 이제 재질의 그 이름이 산플라티나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실제 이제 요 이름은 선플래티늄 메탈이라고 해서 SPM으로 이제 약어로 이제 표기가 되는데 요 이제 재질이 있는데 이제 하이니켈의 한 종류인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치카 보철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계 합금이 있습니다. 알루미늄계는 더 가벼워요. 얘가 이제 구리계 합금이 한 8.89, 9가량 비슷합니다. 니켈도 9가량 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한 2.5 요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한 1.7 이 정도 되거든요. 다 이제 점점점 가벼워지는데 자, 알루미늄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하다. 가볍다, 저자극이다. 딱 요 3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긴 하지만 약간 탄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안경테 전체로 좀 사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보통 이제 사용을 할 때 마그네슘은 이제 너무 뭐 가볍고 그 금속태 중에서 가장 가볍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볍고 그렇지만 좀 무르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요게 주가 되는 그런 합금의 형태는 사용되지 못하고 요렇게 알루미늄계 합금에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지는 같이 섞어서 사용해지는 이런 형태로 보통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있고 후에 이제 제가 티타늄하고 티타늄과 관련된 형상기억 그 티타늄의 형태, 형상기억 합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 차시에서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리계 합금인데요. 황동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약간 구리가 붉은색을 띠잖아요. 붉은색을 띠는데 이 황동 같은 경우에 약간 녹그릇 같이 약간 노란 이제 황색을 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런 이제 색깔입니다. 자, 같이 청동도 한번 볼까요? 브론즈 컬러. 요렇게 조금 색깔이 차이가 나죠. 일단은 구리 같은 경우에 구리가 함유가 되면 조금 붉은기가 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드린 황동 브레스 같은 경우에는 황색깔을 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변색이 잘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게 청동인데 두 개 다 이원합금의 형태잖아요. 이원합금. 청동 같은 경우는 구리에 이제 주석이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된 그런 이원합금의 형태입니다. 컬러는 약간 적색을 띠죠. 브론즈 컬러, 그죠? 동메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탄력성이 있다 보니까 템플용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조금 저급의 어떤 안경테를 만들 때 템플용으로 적합한 재료가 이 청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어서 구리계합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